하나, 둘, 셋. 어? 어? 요거. 너 왜 이렇게 늦게 나오니? 너 뭐하다 나왔니? 여보세요? 넉넉? 와, 이거 왜 이렇게? 여보세요? 우리 쇼츠 안 봤지? 쇼츠 안 우리 보셨나요? 쇼츠 안 2천만 뷰가 나온 그 쇼츠를 안 본 거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이처 논문은 이렇게 쓴다. 상온 양자 스핀 펌핑. 네. 그러니까 이번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상온 양자 스핀 펌핑은 아랫줄에 있고 정작 논문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게 윗줄에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오늘 사실 그 상온 양자 스핀 펌핑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서 들어보셨겠지만 저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오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저도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네. 예, 대학원에서 도대체 뭐 하지? 연구 논문 어떻게 쓰지?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논문을 쓰고 논문을 출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좀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제목에 제가 네이처 논문을 이렇게 쓴다 뭐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능력이 없어도 쓸 수 있다. 예, 그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거의 기여한 게 없거든요. 이 논문에 기여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논문입니다. 요게 이제 네. 논문이고 논문을 첫 장을 제가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 제목 보시면 이거 어렵죠. 시그니처라는 거는 뭔가 뭘 봤다, 뭔가 그렇죠. 흔적을 뭔가 그 봤다라는 현상을 거잖아요. 봤다. 그렇죠. 네. 그리고 롱기튜디널 스핀 펌핑이라는 게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네. 저 앞에 롱기튜디널 저기에 상온 양자가 숨어 있습니다. 네. 예, 그 얘기를 드릴 거고 뒤에 이제 매그네틱 페이즈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상전인데요. 요것도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페이지에서 사실 보셔야 될 거는 뭐 사람 이름이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보면 네. 이렇게 사람이 저자들이 이렇게 쭉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색칠을 해놨잖아요. 처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해놓은 게 이제 제1저자입니다. 논문을 쓴 실제로 이게 연구를 한 학생들이죠. 네. 그 지금은 3명 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박사님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3명이 학생이고 뒤에 이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그 학생이 지도 교수. 근데 3명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3명일까? 그러니까 공동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 그 3명이니까 3명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 한 논문을 썼는데 입장이 다른 거 어떡합니까? 아니요,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네.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본다. 이 논문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입장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탈출구를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미리 깔아놓고 가야 너무 됩니다. 좋네요. 그래서 네네. 제 입장에서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네.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왼쪽에 보면 저기에 이제 논문을 쓰면 항상 저기 붙어요. 언제 논문을 받았고, 네. 이게 언제 수락이 됐고, 억셉트가 됐고, 그리고 언제 출간이 됐다라는 게 있거든요. 딱 보면 23년, 그러니까 20년 전 있잖아요. 2023년 6월 2일 날 논문을 낸 겁니다. 네. 그리고 논문이 받아들여진 게 작년 11월 7일이죠. 네. 그리고 나온 거는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 딱 나오면서 이제 기사가 딱 나온 네. 그 시기가 중요한데요. 23년도에 냈잖아요. 근데 네. 1년 반 걸렸다는 그렇죠. 거죠. 1년 반 이 논문을 걸렸다는 내고 논문 출간되니까 1년 반이 걸렸는데 사실 그 실질적으로 네. 이게 얼마 걸렸냐면 5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문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논문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보도 자료가 이제 과기부에서 정식으로 저렇게 이제 낸 겁니다. 네. 내고 그걸 보고 이제 언론사들에서 오른쪽을 저렇게 이제 제목을 팍 뽑아가지고 상온 양자 스핀 펌핑 이렇게 이제 나갔단 말이죠. 난리 났어요. 네, 저도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이렇게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막 뉴스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 왼쪽 과기부 저 보도 자료를 제가 썼거든요. 네. 그리고 네. 저 제목에 상온 양자 역학적 스핀 펌핑 직접 쓰셨죠? 저걸 제가 썼어요.
저걸 제가 썼어요. 근데 이게 네. 논문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면은 아차 싶은 내용인 거죠, 저게. 저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그게 맞긴 맞거든요. 한데. 맞는데 쓰고 나서 아차 했어요. 저렇게 쓰면 혹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근데 저걸, 이제 네. 많은 분들의 오해가 생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온 양자 이러니까 이제 야 이거 상온 초전도체 시즌 2냐 뭐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저 네. 보도자료 나오기 4일 전에 네. 보도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 논문과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네. 저한테. 보도자료 보고 야 김갑진 교수님 안 될 것 같고 하시더니 이제 크리에이터다.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으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저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맞아요. 맞는데. 쓰면서도 와 이렇게 쓰면 아무도 이해를 못 하겠다. 네, 그래서 쓰면서도 계속 그 생각했어요. 이거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이렇게 쓰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걸 한 장에 나타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게 사실 과학자들의 최고 고민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 왜냐하면 저희 연구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연구비 받아가지고 우리 했으니까 뭔가 이게 알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리지? 근데 막 이렇게 막 하면 이게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저런 쉬운 용어를 써야 되니까. 맞아요. 네, 이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까 그 제목 상온 양자 역학적 스핀 펌핑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네. 정확하게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하도 양자역학을 네.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금년은 또 유엔에서 정한 양자역학 100주년이거든요.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개념들을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양자역학적인 현상은 아주 저온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큰 관심을 받지 않았나 이 용어 자체가.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상온에서 그 이제 단어 양자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상온 초전도체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상온에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부터. 네, 그런 거랑은 별로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네, 관련이 없고요. 그냥 저희 연구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핀트로닉스. 네. 네, 이제 그런 연구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쓰면서도 도저히 전달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정확하게 뭔가 글로써 전달 못 하겠고 그 쓰면서 계속해서 안 될 각 나가야겠다. 안 될 각 나가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걸 전달을 못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게요. 네. 과학자들이 하는 게 최첨단이거든요. 최첨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가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짜 모든 분야의 가장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서 발견했는데 설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아직 여기 줄기에 있거든요. 네. 뿌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들의 용어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 연구해서 결과를 냈잖아요. 그러면 아주 정직하게 써요. 우리는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정직하게 쓰면 그 질문이 딱 3개예요. 첫 번째 질문. 그거 해서 뭐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질문. 그거 언제 상용화돼요? 세 번째 질문. 그게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이 3가지 질문하세요. 뭐 만들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상용화돼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국민한테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께 이제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리려고 연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런 홍보를 하지 말아야겠나 뭐 그런 생각도 막 했었어요. 네. 같이 하시죠 다음에. 네, 보도자료 쓸 때는 도와드릴게요. 근데 한 장에 넣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와, 그걸 그렇죠, 이해를 어렵죠. 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네. 네.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주시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근차근 이제 가야 되는데요. 이 상온 양자 스핀 펌핑, 그러니까 일단 스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전에 했던 거 제가 복습 조금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자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석의 N극과 S극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 질문을 제일 처음에 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석 N극, S극 이렇게 반을 딱 자르잖아요. 그럼 또 N극, S극 생겨요. 네. 또 반 자르잖아요. 또 생겨요. 네. 그럼 자르고 가다 보면 결국 남는 거 원자 하나가 남잖아요. 네. 그럼 얘는 N극 원자, S극 원자가 따로 있냐? 아니라는 거죠. 얘도 여전히 N극, S극이 같이 있다. 네. 이거 왜 이러냐?
그럼 도대체 N극 S극은 어디서 나오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면 원자라는 거는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네.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다. 이게 원자잖아요. 네. 그 전자가 이렇게 돌면 그 전류잖아요. 네.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서 자기장이 생겨서 N극 S극이 나온다. 그리고 이 전자라는 게 뺑글뺑글 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뺑글뺑글 전자라는 게 뺑글뺑글 돌면 이게 축이 있잖아요. 네. 이 축이 N극 S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게 사실 저 자석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전자의 스핀, 저게 자석의 근원이다. 저 축, 도는 축이 N극 S극을 결정한다. 네, 요렇게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자석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인,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왜 자석이 안 되냐? 왜냐하면 자석이란 건 뭐냐면 이 원자들 있잖아요. 원자들 안에 전자가 스핀이 있다 그랬어요. 네. 걔네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돼 있는 거. 왜냐면 이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랬으니까 걔네들이 다 정렬된 게 자석입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중구난방이에요. 방향이 다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자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반자성체라는 건 뭐냐면 원자 자체가 자성을 안 가지는 것도 있어요. 전자가 두 개 있으면 돼요. 한 개는 이 축으로 돼 있고 한 개는 이 축으로 돼 있으면 합치면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전자 두 개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꽉 차 있는 것,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반자성체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철이라는 거는요, 이 자석이고요. 네. 알루미늄은 자석이 아닙니다. 네. 상자성체고 반자성체는 구리나 물 이런 것도 이제 반자성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자성체는 딱 제식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이제 훈련소 나오기 직전에 훈련병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상자성체는 이제 말년 병장들이죠. 그렇죠. 말년 병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강이 풀린 거. 네. 그리고 반자성체는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저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 물질을 저거 어떻게 분리를 하지? 어떤 물질이 이게 강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 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어떻게 네. 하냐면 네. 자석을 갖다 대면 돼요. 자석을 갖다 대서 네. 딱 붙잖아요. 걔는 자석이에요. 자석에 붙는 애는 자석이고요. 네. 자석을 갖다 대도 아무 반응을 안 하면 대부분 저 중구난방인 애들. 근데 자석을 딱 갖다 대면 밀려나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얘네들이 반자성체예요. 오. 자석을 내면 밀려나요. 얘네들을. 그래요? 네, 네. 물은 밀려납니다. 아, 그렇죠. 네. 자석 갖다 대면은 이렇게 휘어요. 구리. 수돗물에. 네. 맞아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요게 네. 반자성체인데요. 요게 흑연이라는 건데요. 요거 자석이잖아요. 네. 자석에 갖다 대면 얘는 반자성체라서 밀려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올리면. 떠 있어야죠. 떠 있어요? 그렇죠? 한번 요거를 살짝 가운데 살짝 올려주시죠. 가운데. 우와! 어머나! 네. 우와! 요게 반자성체예요. 반자성체는 이렇게 밀어내는 애들. 네. 그러네요. 막 네. 계속 움직여요. 자기 혼자서. 네, 여기 떠 있으니까. 그래서 옆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슉. 우와. 이렇게 이제 옆으로 샤샤샤 움직이면 이게 자기 부상열차. 부상열차.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요. 네. 물에서 뜰 수도 있겠네요. 물에서 떠가지고 걷는 것도 가능한 거네요. 자석이면. 내 몸이 자석이면. 근데 자석을 이렇게 자석을 넣고 코팅하면 그게- 어때요? 네? 코팅. 무겁지 않겠어? 너무? 너무 무겁지 않겠어? 몸에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거 했었죠. 그리고 그걸로 이그 노벨상 받았잖아요. 네. 자석을 이렇게 놓고 개구리 위에 띄웠죠. 개구리를 띄웠죠. 개구리가 대부분 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석 위에 개구리를 띄웠습니다. 개구리 진짜 붕붕붕 뜨는 걸 봤죠. 네. 그걸로 이제 이그 노벨상 받았죠. 그분이 네. 네. 이그 노벨상 받고 나서 네, 10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진짜 진짜 노벨상 진짜 받았어요. 노벨상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건 진짜 완벽한 반자성체고요. 네. 요건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밀어내고 요게 작으니까 그쵸. 작으니까 이게 뜰 수 있는 겁니다. 구리도 사실 반자성체예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렇게 요거는 있으면 예전에 너무 보여드렸는데 재밌어요. 이거 안 될 거하게 그 쇼츠 야, 이게 쇼츠 전설의 그 전설의, 구리간입니다. 전설의. 여러분 다시 등장했어요. 전설의 구리간. 구리 반자성체 밀어내거든요. 네. 얘는 자석 때문에 밀어내요. 요거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요걸 자, 들고 여기 제가 이렇게 놓고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밑에 받추는 겁니다. 예. 하나, 둘, 셋. 어? 요거. 너 왜 이렇게 늦게 나오니? 너 뭐하다 나왔니? 여보세요? 넉넉? 와, 이거 왜 이렇게? 여보세요?
우리 쇼츠 안 봤지? 쇼츠 안 우리 보셨나요? 쇼츠 안 2천만 뷰가 나온 그 쇼츠를 안 본 거야? 제가 요거를 안될까하게 나 처음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떨어지냐 하면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네.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게 자석을 움직이면 여기 이게 전류가 생겨요. 그게 지금 우리 전기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거 다 터빈을 막 돌리잖아요. 네. 풍력 발전도 막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 자석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가 생겨요.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는데 그 자석 움직이니까 여기 전기가 생기겠네? 전기가 생기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N극과 N극을 밀어내니까 그쵸. 이게 밀려나는 거예요. 오. 그랬더니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했어요. 네. 이걸 이제 수업을 했더니 어떤 학생이 교수님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전류가 안 흐를 거 아닙니까? 오늘 윤희님을 데리고 오길 잘했는데 반응이 2천만을 본 쇼츠를 못 본 것처럼 너무 신선하네. 야, 2천만이면 거의 국민의 우리 국민의 반이 본 건데. 요거였어요. 이거 잘랐어요. 그래서 학생이 직접 잘라왔어요. 여기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가 제 생각. 그러면은 초를 재보죠 우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갑시다. 원래 원 갑니다. 이거 들어야죠. 네. 네. 자. 갈게요. 네. 3, 2, 1, GO! 눌렀어요. 네. 3.4. 네, 3.4초였습니다. 3, 2, 1, GO! 뭐야? 그러네. 맞네. 근데 좀 2.8초 나왔어요. 영향이 있긴 있네. 네. 죄송해요. 물통이 가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할까요? 3, 2, 1. 이번엔 3.0. 조금 영향이 있죠. 조금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전류 흘려서 그런 거라는 제 설명은 틀린 거죠. 제가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이렇게 전류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예, 그래서 제 설명이 틀렸다는 그 교수님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네. 실제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해보면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생겨요. 요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그 옆면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구리칸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쭉 펴버리면 이게 납작하잖아요. 네. 그 영상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재생 한번 해주십시오. 그 구리판 위에 자석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랑 이제 아들이 마술을 한다라고 이제 네,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집는 겁니다. 귀여워. 귀여워. 우와, 자석을 뒤집었어요. 네, 자석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네. 네. 과학부자. 우리 아들이 유튜버가 꿈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저거 하나 하고 나서 자기 게임 유튜브 하겠대. 요게 이제 보시면 이 자석이잖아요. 네. 이 자석인데 쇠에 붙거든요. 네. 딱 붙죠. 네. 붙죠. 자석이에요. 근데 이걸 뜨겁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걸 저 프라이팬에 넣고 데우면 어떻게 되냐? 저 그래서- 후라이팬에는 안 붙나요, 자석이? 프라이팬 붙죠. 저기 철이니까 보세요. 딱 붙죠. 네. 프라이팬 붙죠. 그래서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제 뜨거우니까 나무젓가락 가지고 처음에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걸 이제 데우는 거예요. 점점 데우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네. 자석이라는 거는 다 정렬된 게 자석인데 온도를 올리면 얘네들이 중구난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상자성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석에 철에 안 붙어요. 그렇게 안 붙네요. 붙죠. 그러네. 지금 이제 안 안 붙죠. 붙네. 온도 올리면 집에서 그냥 자석 한번 꼭 오시면 됩니다. 와. 네. 안 붙죠. 안 붙어요. 근데 여기서 아들이 질문 하나 더 한 거예요. 네. 이 상태로 그러면 이게 막 중구난방이 됐잖아요. 중구난방이 돼서 저기 자석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저 자석에다가 다시 갖다 대면 다시 정렬하나? 그럼 다시 이게 애들이 정렬할까? 이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보자. 근데 저기 집게도 붙어. 집게도 붙어. 집게도. 실험하다 보면 항상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저 어떻게 떼지? 저 안 떼져요. 엄청 세요. 자석 진짜 세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찐이네요, 저거. 엄청 세요. 그래서 억지로 떼가지고 저걸 이제 뜨거우니까 물에 이제 식혀가지고 네. 자석에 붙인 채로 네, 시킨다. 네, 저거 거기 뜨거우니까 붙긴 붙네요, 자석에. 자석이 붙죠. 네. 예, 붙으면 제가 정렬을 다시 할까?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이제 중요하지 식었으니까 이거 집에서 하시면은 안 됩니다. 다칠 수가 있어요.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다시 붙네요. 네, 붙죠. 네. 근데 좀 약해요. 왜요? 좀 약해져요. 한번 정렬이 흐트러지면 다시
다시 저렇게 한다고 잘 정렬이 안 돼요. 와. 기소 본능은 없구나. 그런 게 네네. 있거든.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네. 그 자유를 기억하거든. 그렇죠. 맞아요. 저 구리판에서 와. 저기 이제 막 저렇게 하고 뭐 움직이고 쑥쑥 뒤집어지잖아요. 네. 저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오. 근데 저걸 하다가 왜 굳이 구리판 위에 올려야 되지? 그래서 그냥 구리판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구리판 떼면 저거 어떻게 되냐면요. 그 떼면 달라요. 되긴 되는데 저희 컨트롤이 안 돼. 오. 그러네. 막 뒤집고 싶은데 뒤집는 것도 안 되고 안 돼요. 오, 그러네. 네. 구리판 위에 올라가야지 컨트롤이 잘 됩니다. 와. 그냥 하면 저거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리판 위에서 저렇게 놓으면 천천히 내려가죠. 네. 이게 아까 그 편거랑 아까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아까 맞아요. 편거. 예. 그 원을 이렇게 펴버리면 저렇게 돼요. 그냥 떨어뜨리면 저렇게 되는데 구리판에서 와, 천천히 신기하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꼭 원이 아니라도 이걸 그냥 펴도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를 정렬된 겁니다. 근데 정렬 흐트러뜨리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올려버리면 얘들이 막 뜨거워서 막 정렬이 흐트러지면서 상자성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네. 이런 거 막 열이 나잖아요. 네. 모터에. 그러면 그 자석으로 모터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온도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도 견디는 자석을 개발해야 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석이었는데 온도가 올리면 상자성체로 바뀌어서 자석이 안 됩니다. 네. 네. 여기 연구랑 관련이 있습니다. 반자성체라는 거 아까 밀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구리판 위에 이렇게 놓으면 이게 항상 저항력이 발생하거든요. 네. 구리판 보면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움직여도 빨리 움직여도 금방 안 따라와요. 이 저항이 있어서 마치 마찰이 엄청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 네. 네, 그래서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네. 오늘 연구를 아시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정렬된 게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뭐 있죠. 강자성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거. 네. 근데 반강자성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거 네. 영어로 안티페로매그넷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뭐냐면 정렬은 돼 있는데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반대로 정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 0이에요. 그래서 쟤는 자석 갖다 줘도 안 붙어요. 그래서 네. 제가 엄청 늦게 발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거 다 상자성체인 줄 알았어요. 아, 상자성체인 줄 안 붙으니까 얘 중구난방이겠지. 안 붙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들 다 정렬이 있는 거다. 쫙 정렬이 돼 있는데 희한하게도 업 다운 요렇게 정렬이 돼 있는 거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네. 제일 늦게 발견된 자석입니다. 저걸 발견하고 나서요. 알고 봤더니 세상에는 저게 더 많이 존재해요. 그래요? 네, 그래요? 대부분 다 저렇게 존재하는 걸 오. 사람들이 알아냅니다. 어떻게 알아냈대요? 요거 조금 어려운데 중성자 산란, 뉴트론 스캐터링. 네네. 그래서 뭐 이게 원자나 뭐 이렇게 뭐 쏘거든요. 네. 쏘아서 이렇게 막 산란돼서 가는 걸 보면 이 원자들이 간격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가 그렇죠. 있어요. 알아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딱 산란돼서 이렇게 갈 테니까 네. 그걸 알아낼 수 있는데 중성자라는 거는 전기는 안 뛰는데 스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쌌는데 원자들이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1cm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걸 쏴서 봤는데 희한하게 2cm마다 하나씩 뭔가 주기적인 게 나왔어요. 이 2cm마다 하나씩 있는 건 뭐지? 분명히 원자는 1cm씩 있는데 그래서 봤더니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스핀이 정렬돼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중구난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다 정렬돼 있었던 거죠. 네. 저런 게 이제 반강자성체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 요게 이제 연구랑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자,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자석이다. 자석이라는 게 뭐냐면 원자 안에 있는 그 전자의 스핀들이 다 정렬된 게 자석인데 네.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냐? 잘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 지금 핸드폰이 있으면 여기 전기 배터리에서 전류 흘리잖아요. 전기가 흐른다는 게 뭐가 움직이는 거죠?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는 그 원자 핵 주위에 있는 그 전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가 저렇게 돼 있으면 저기에 있는 전자가 나와서 흐르는 거, 저 전자가 움직이거든요. 네. 저게 전류거든요. 네. 근데 자석의 근원이 뭐라고 했냐면 저 전자가 땡글땡글 돌고 있다, 자전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스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되죠. 저렇게 움직여야 돼요. 저 움직이는 것들이 다 스핀을 가진, 그러니까 자기가 뺑글뺑글 돌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자가 움직이는 게 전류인데 그 전자는 다 스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자석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저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거 연구하는 게 바로 스핀트로닉스입니다. 아. 저 스핀의 흐름입니다. 네. 네, 저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 궁금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강자성체가 전자 그쵸. 흐름인 거죠? 그러면은 그 반강자성체는 어떻게 돼요? 저기다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왠지 강자성체는 한쪽으로 이렇게 이쁘게 갈 것 같은데 그쵸. 돌면서 네네. 근데 얘네들은 네. 이렇게 만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강자성체는 한쪽으로 가서 이렇게 흐를 것 같은 느낌인데 반강자성체는 얘네들이 이렇게 만날 것 같아. 만난다기보다는 어차피 방향은 전류의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아! 쭉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가겠지. 그러네.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왠지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러네. 강자성체는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정렬돼 있을 테니까 그냥 쭉 갈 텐데 반강자성체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막 옆으로 가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신호성하겠구나. 예. 거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지? 그니까요. 근데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조차 규칙적이지 않을까? 와, 카이스트 물리학과로 초대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지금 가장 핫 이슈입니다. 그게 제일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네. 저 반강자성체의 스핀 커런트를 어떻게 스핀 전류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네,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걸 지금 쓰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저거 쓰려고 하냐면 자석이라는 게 하드디스크 같은 거 다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N극, S극, N극, S극으로 이게 1010 만들어서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우리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옆에 있는 거 업다운 그 저걸로는 못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저걸로 만들어야 되지? 왜냐하면 쟤는 자석을 갖다 대도 반응 안 해요. 지금 하드디스크는 여러분 자석 갖다 대버리면 다 날아가요. 네. 데이터 네. 싹 지워지거든요. 쟤는 자석 갖다 대도 반응 안 하거든요. 반응 안 해요. 궁극의 메모리를 만들 수 있다. 궁극의 메모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려면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전류를 흘려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찐 대학원생을 만난 약간 기쁨이 얼굴에서 느껴졌다. 이 질문을 하다니. 그죠? 너무 재밌는데요. 네. 왜냐면은 논문을 안 보여줬거든요. 네. 논문을 제가 못 네. 읽죠. 와, 그게 가장 지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네. 뭔가 방법이 있냐? 지금 연구 결과도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핵심이 지금. 저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핵심 개념은 이거예요. 왜 근데 굳이 저런 것까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왜냐하면요. 전류라는 건 뭐냐 하면 전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고 플러스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자는 항상 마이너스니까 이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전류를 흘리면 문제가 뭐냐면 열이 나와요. 그렇죠. 열이 나와요. 핸드폰을 이거를 쓰면 뜨거워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배터리가 자꾸 딸잖아요. 네. 그럼 또 충전을 또 해야 되고 에너지는 계속 써야 되고 결국 열로 다 빠져나갈 거고 열 나면 여름에 뜨거운데 짜증나고 맞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열 안 나는 전자기기 못 만드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에 보시면 업이로 그러니까 스핀이에요. 그럼 네. 업은 오른쪽으로 가고 다운은 왼쪽으로 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그냥 저거 업다운 생각하지 말고 전자를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전자예요. 마이너스를 가진. 네. 한 개는 오른쪽으로 가고 한 개는 왼쪽으로 가면 전체적으로는 없는 거랑 똑같아요. 전류가 안 흐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쵸. 열이 안 나요. 근데 스핀을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거는 방향을 정보를 전달하거든요. 네. 네. 일령이 정확히 정의가 되거든요. 그쵸. 스핀 전류. 저거를 이용을 하면 열이 안 나는 걸 만들 수 있다. 와.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석에 전류를 흘려서 어떻게든 저런 거를 해보겠다. 이 스핀의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와. 그러면 지금 소자들이 다 열이 나서 문제인데 그 다음 버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다. 요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핵심 질문이 뭐냐? 스핀 전류를 저거 어떻게 만들 거냐? 오. 저 상황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반강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네. 근데 전류를 흐르면 이렇게 갈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업은 오른쪽으로만 가고 다운은 왼쪽으로만 가는 저걸 어떻게 만들지? 저것만 만들어내면 열이 안 나는 뭔가 컴퓨터도 되고 핸드폰도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왜냐면 같은데. 정보도 전달할 수 있고 굳이 물리적으로 전류를 안 흘려도 그렇죠. 네. 뭐 전자가 이렇게 우 이렇게 안 가도 되니까 열도 안 날 거고. 이거 좋은데 저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 안 했냐? 있습니다. 스핀 홀 효과. 이 말이 좀 어렵죠? 네. 요건 뭐냐 하면 저 왼쪽이 이제 박찬호 선수인데요. 이렇게 공을 던지면 가다 보면 공이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네. 네. 공이 왜 떨어지냐 하면 투수가 던질 때 직구가 아니고 변화구를 던진다고 하잖아요. 아, 네. 공에 스핀을 줘서 팍 던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축구도 뭐 공을 가지고 하는 모든 스포츠는 이렇게 차면 스핀을 줘서 돌리면 방향이 휘어요. 그쵸. 볼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네, 이게 회전을 주면 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돈다 그랬잖아요. 네. 요축으로 돌고 하나 이축으로. 그럼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겠죠. 네. 쟤네들을 두 개를 앞으로 이렇게 슉 보내면 네. 이렇게 휘일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스핀 홀 이펙트라는 겁니다. 스핀 네. 홀 효과. 네. 진짜로 저렇게 되냐? 봤죠. 저거 20년 됐습니다. 저거 본지. 이거 보시면 의미가 있는데 잘 보세요. 네. 빨간색이랑 파란색 지금 회전 방향 반대죠? 네. 근데 둘 다 앞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럼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슉 휘어서 갈 거고요. 네. 파란색은 왼쪽으로 슉 휘어서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 6개가 동시에 앞으로 갔으니까 전자가 앞으로 가면 전류는 전자 방향이랑 반대니까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근데 좌우를 보면 업은 오른쪽으로 가고 다운은 왼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스핀 전류죠. 네, 이게 업은 스핀 전류. 오른쪽으로 가고 다운은 왼쪽으로 한다. 네. 이게 스핀 전류죠. 와. 그래서 저게 대박이 났던 이유가 스핀 전류를 이제 만들 수 있다. 전류 흘리면 된다. 전류 그렇죠. 흘리면 업은 이쪽으로 가고 다운은 이쪽으로 가는 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스핀 자체를 이제 예. 저렇게 내보내는 거는 뭘로 해요? 이 최초를 밀어주는 힘이 뭐가 되냐는 맞아요.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핵심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습은 하려고 하는데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안 됐어. 여태까지. 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설명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신기한데 지금 딱 보시면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수직한 방향으로 스핀 전류가 생성이 돼요. 네. 업은 이렇게 가고 다운은 이렇게 간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하면 정보를 전달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다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렇게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흘리려면 전류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열나잖아요. 네. 네. 이 스핀 전류를 만들려고 전류를 전류를 어차피 또 흘려야 되지. 흘려야 되니까 어차피 열이 나는 거니까 그것도 효율도 100% 아니라면 그냥 전류 흘려서 하지 뭐 굳이 전류 흘려서 그걸 스핀으로 바꿔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효율이 좀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이제 메모리도 만들긴 하는데요. 그 개념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방법 없냐는 거. 그냥 또 상상도 네. 했어요. 해봐. 얘네들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 자성체가 빨간색이면 자성체는 반대일 거 아니에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대화문 일자로 가서 되어 얘기해볼까? 있는 걸 일자로 되어 있는 애들을 잘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상상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네. 되겠는데? 사실 그걸 이용했어요. 이번 연구의 핵심이 그겁니다. 네. 아, 그래요? 그걸 오. 이용해가지고 네. 저 스핀 커런트를 만들어냈다. 아. 그게 상온 양자 스핀 펌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 펌핑이라는 게 네. 뭐예요? 밀어넣는, 그렇죠. 애초에 그걸 전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밀어 넣을 거냐,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펌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핵심 질문은 이제 알으셨죠? 네. 자, 스핀 커런트, 스핀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논문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스핀 전류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논문 스토리. 이게 예전에 저 영상 보시면 제가 그 학생 때 네이처 논문 쓴 그 맞아요, 스토리 맞아요. 있거든요. 있어요, 내과에 있어요.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원 변환 현상이라는 거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제 썰을 풀어드려서 학생님 어떻게 네이처에 논문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죠. 교수 잘 만나면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잘 네, 만나면 맞아요, 된다. 맞아요. 근데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또 교수가 되면 또 어떻게 네이처 논문을 쓰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은 하나예요. 학생을 잘 만나면 된다. 인생이 운빨이라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요. 좋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